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우나 가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을 저작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저작자와 분명하게 구별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현자라고 부릅니다. 실현자는 저작 인접권자 중 한 종류인데요. 우리 저작 인접권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실현자고요. 또 하나는 음반 제작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방송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작 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저작권법에서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저작자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대중에게 그대로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창작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이 실현자나 이런 그 방송 사업자 또 음반 제작자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현자의 경우, 그러니까 배우라든가 가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극장이나 무대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그 공연에 따른 수입, 공연료 수입이죠. 그 입장료 수입이 되겠죠. 그런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방송 기술이라든가 또는 녹음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대중들이 굳이 그 극장이나 무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런 녹음된 음반이라든가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실현자들의 공연을 얼마든지 정말 현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들이 이제 점차 극장이나 무대를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현자들의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실현자라든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들이 반드시 그 저작물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실현자, 즉 배우나 가수, 연주자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개성을 발휘해서 저작자들이 창작한 이런 저작물을 대중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저작자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도 어느 정도 그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반의 경우에도 이제 그 음반이란 것이 어떤 그 저작물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것을 잘 녹음을 해서 대중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또 그리고 정말 그 저작자의 의도에 맞는 그런 음원으로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런 기술적인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톤 엔지니어 또는 톤 마이스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음악을 또는 음원을 기술적으로 잘 그것을 이제 음반에 고정을 해서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방송의 경우에도 어떤 그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녹화해서 그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고도의 편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휘가 되죠.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할 때 상당한 그런 편집 작업이라든가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그 실현자라든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들이 어떤 저작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창작에 준하는 고도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발휘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작자에 준하는 어떤 권리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실현자라든가 음반 제작자 또 방송 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일종의 저작권에 준하는 그런 권리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우리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작인접권자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현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실현자가 갖고 있는 권리, 먼저 실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실현자에 대해서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자란 그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이런 방법으로 실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현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현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2조 제4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예능적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는 사람을 실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런 실현을 지휘하고 연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또 실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현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권리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세 가지를 갖는데 실현자도 실현자 인격권과 실현자 재산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현자는 그 실현자 인격권에서 공표권은 없고 이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이 두 가지만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가 갖고 있는 그 저작 인격권 세 가지 중에서 실현자는 공표권은 없는 것이죠. 왜 공표권을 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실현 자체가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 자체가 어떤 무대에서 이런 그 저작물을 연기, 무용 또는 연주, 가창, 구연, 낭독 함으로써 이미 저작물이 공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표권이라는 것은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미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공표권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공표권을 따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자에게는 실현자 인격권으로서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성명 표시권이 있기 때문에 실현자는 자신의 CD 또는 DVD, 자신의 실현이 녹음된 CD나 DVD에 자신의 본명을 표시하든 또는 예명을 표시하든 아니면 아무런 이름도 하지 않고 무명으로 하든 그것을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실현자는 이런 동일성 유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자가 실현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가창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변형하게 되면 그것은 실현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자가 그 실현한 것을 녹음해 놓은 CD가 있는데 그 CD에 있는 음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한다든가 수정, 편집하게 되면 그것은 실현자가 갖고 있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현자가 갖고 있는 이제 실현자 재산권에는 이것은 이제 그 저작 재산권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권, 대여권, 공용권, 방송권, 그리고 전송권 이런 권리들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이제 실현자는 그 방송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그 실현자들의 그 실현이 녹음된 그런 상업용 음반들 이런 것이 방송에 사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이런 CD나 이런 그것을 사용해서 많이 방송을 하죠. 그런 이제 그 방송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실현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 한 해 동안 사용한 그런 상업용 음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실현자들의 그 실현이 다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현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물론 실현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현자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실현자 연합회 이런 이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방송사들과 1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을 하고요.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이 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이 단체의 회원들, 즉 실현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는 그럼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알기 전에 이제 먼저 음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음반 제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반이란 것은 음을 최초로 고정한 것을 우리가 음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를 이제 고정을 해 놓은 것이죠.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을 하든 아니면 CD라는 어떤 유형물에 고정을 하든 하여튼 이렇게 소리를 고정해 놓은 것, 반드시 음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음악 저작물, 즉 가곡이라든가 클래식 곡이라든가 이런 음악 저작물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리, 바람 소리라든가 천둥 소리라든가 파도 소리 이런 자연적인 또는 무슨 기계적인 자동차 소리, 총소리 이런 것을 고정해 놓은 것도 다 음반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음반을 최초로 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음반을 기획을 해서 그것을 제작한 사람을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작 인접권은요 반드시 꼭 저작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실현자도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하는 경우도 실현이지만 또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실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공연하는 것도 다 실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그 리듬 체조라든가 또는 수중 발레 또는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연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경연 행위를 이걸 실현으로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것들은 그 실현이라고 보지 않고요. 어떤 이런 예능적 요소가 있는 스포츠, 대표적인 것이 리듬 체조, 수중 발레,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실현자로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리듬 체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실현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다수설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음반의 경우에도 이렇게 꼭 음악 저작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리 또는 기계적인 소리 이런 것들도 다 음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음반을 최초로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한 사람을 우리가 음반 제작자라고 하고요. 음반 제작자는 인격권은 갖지 않습니다. 음반 제작자는 자기가 만든 음반에 대해서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실현자와 비슷한 그런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사용한 그런 상업용 음반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실현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에게. 그 방송사에서 사용된 그 상업용 음반, 거기에 수록된 그 실현자들의 공연, 그리고 그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 이 두 사람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단체 협상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KBS라든가 SBS, 또 MBC, EBS 이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우리 케이블 TV 사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위성방송사업자, 또 그리고 IPTV 방송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사업자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통 TV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저도 제 채널의 명칭을 미래 저작권 연구소 TV 또는 오승종 저작권 TV 이런 식으로 이제 TV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들은 방송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명칭은 TV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전송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방송 사업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상파 방송 사업자 같은 이런 방송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방송 사업자들은 자신의 방송에 대해서 세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데, 복제권과 동시 중계 방송권 그리고 공연권, 이 세 가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에서 송출한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허락 없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복제하게 되면은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방송사가 송출한 그 방송을 내가 수신해서 그것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중계방송할 때 하는 것도 이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상파, KBS나 MBC, SBS 이런 이제 방송사가 송출한 신호를 받아서 동시 중계 방송하는 사업자들이 바로 KBS, 케이블 TV 그리고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그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것은 케이블 TV나 또는 IPTV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이 다 동시 중계 방송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파 KBS나 SBS, MBC가 방송 신호를 송출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그것이 직접 그 가정에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동시 중계 방송하는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IPTV 사업자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케이블 TV 사업자나 IPTV 사업자들은 다 그런 K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동시 중계 방송권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전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방송 사업자들은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 복제권과 동시 중계 방송권 그리고 공연권, 이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작 인접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작 인접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자는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과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